디모스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직접배로 설계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간단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의 게인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액티브 소자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원리하고 또 설계, 또 그 설계한 것을 스파이스를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의에 앞서서 온라인 강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자비 교수님 책을 이용한 아날로그 설계 기초의 모듈 1, 모듈 2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들을 경우는 6개월 동안 녹화된 영상을 무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듈 1, 모듈 2를 동시에 들을 경우는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락 룩법 PLL과 VCO의 기초를 다룬 강의가 있고요. 12개월 동안 제공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관리 직접 회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날로그를 설계를 스타트하고자 하는 또 설계를 스타트했지만 바이오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계하는 것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2일간 4시간을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게시물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스파이스와 그다음에 180나노, 필요한 경우는 50나노와 같은 숏 채널 머스펫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설계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신 분들은 지메일 주소는 유튜브의 비공개 영상을 받아보기 위해서 유튜브 정책에서 지메일 있는 분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주소가 필요하고요. 지메일 주소와 함께 제게 수강 의사를 제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지불된 걸 확인하면 제가 강의 자료와 강의 영상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이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영역, 즉 세츄레이션에게 잡히도록 바이어스 회로가 잡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스몰 시그널 인풋이 들어가면 그거로 인해서 출력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가 나옵니다. 증폭에서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모스펫은 게이트 소스 전압을 컨트롤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가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액티브 소자들이 이제 세츄에이션에게 바이어스 잡혀 있으면 이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면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를 해서 그로 인해서 드레인 소스 전압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전압은 VDD- 전압 드롭이 생기기 때문에 신호가 내려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풋 전압이 상승하면 출력 전압은 내려가게 되지 인버전이 되겠습니다. 즉 DC에서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변해서 드레인 소스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변화시키는 게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그럼 트랜스 컨덕턴스, 즉 입력이 변하면 트랜스 컨덕턴스를 곱하면 여기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 변화량에다가 아웃풋 노드에서의 이 저항을 곱하면 볼테이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출력 볼테이지 신호로 증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액티브 소자는 이제 그 여기가 DC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액티브 소자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DC예요. 그러니까 VG 스몰 시그널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컨트롤 전압이 제로, VGS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볼티지 컨트롤 커런 소스는 제로가 되죠. 오픈입니다. 그래서 RDS만 남게 됐습니다. 즉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모델링한 그 파라미터만 남게 돼요. 그러면은 볼티지기는 GM, 즉 인풋을 가해서 출력전을 변화시키는 게 요 M1의 트랜지스터의 GM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그 트랜스 컨덕턴스에다가 아웃풋을 취해간 곳에 아웃풋 임피던스, 이펙티브 아웃풋 임피던스는 요 M2의 RDS와 M1의 RDS가 패러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곱하면 되는데 얘를 보면
GDS죠. 즉 드레인 소스의 컨덕션스 더하기 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M을 설정할 수 있는 GM 설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보통 설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GMYD일 경우는 이건 GMYD죠. 이 커런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똑같죠. 그러면 채널 랭스가 크면 이 GDS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에 따라서 게인을 키울 수 있는데 채널 랭스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게인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얘 이제 아웃풋 스윙이 VDD가 있으면 적어도 어느 경우든 이 트랜스터든 밑에 있는 트랜스터는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아웃풋 스윙은 어떻게 되면 미니멈 값은 이 M1의 VD 세츄레이션 값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이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죠. 게이트에 인가되는 디시나 마이너스 스트레스럴 볼테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얘만의 롱 채널 경우에 세츄레이션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또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요 VDD 마이너스 MT의 VD 세츄레이션이에요. 그 MT의 VD 세츄레이션도 대략적으로 GS 마이너스 VTH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가장 스윙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웃풋을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해프에 갖다 놓으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스윙을 할 수가, 가장 크게 스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하이임피던스 포인트는 이제 카운 모드 휴대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50 마이크로 세팅할 수 있도록 VGS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밑에가 50 마이크를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지 못하면 예를 들면 40 마이크로까지 한다 그러면 얘는 40 마이크로뿐이 공급을 못하죠. 그럼 VGS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40 마이크로 공급하려면 뭐냐면 이 VDS가 줄게 돼서 이 아웃풋이 그 서플라이 볼테이지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여기가 50마이크로 50마이크로 약속돼 있는데 여기는 50마이크로까지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40마이크로 공급을 못하면 얘는 40마이크로뿐이 못 가져갑니다. 그 얘기는 VGS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세팅돼 있기 때문에 VDS가 줄어들어서 아웃풋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임피던스 포인트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경우에 따라서 VDD로 치우치든가 혹은 그라운드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웃풋의 컴 모드를 센싱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컴 모드로 잡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컴 모드 피드백이에요. 이런 자세한 이론은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더 정확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앰프를 간단하게 이제 180 나노든 혹은 50 나노든 BCM 공정을 위해 BCM 모드를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0 나노는 BCM3 레벨 49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딥 썸마이크로 내려가면 레벨 54에 해당하는 BCM4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즉 나중에 핀팻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복잡한 BCM 모델을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180나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지요. 네, 액티브 로드를 가지고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를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소자인 M2의 바이어스를 베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이 베타 멀티플라이어 회로고요. 베타 멀티플라이어 회로의 PMOS 게이트 전압을 우리 P 액티브 로드의 게이트 전압에 연결했습니다. 5마이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M2의 드레인 소스 간의 DC 전류는 5마이크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MOS의 PMOS 트랜스의 랭스는 2마이크로에 그 다음에 위스는 10 마이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모스는 랭스를 조절해서 개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랭스를 배려을 썼고요. 위스를 10 마이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그 커먼 모드 전압을 스윙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VDD의 절반에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티브 커먼 모드 피드백을 시켜서요. 네가티브 피드백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아웃풋의 커먼을 잡기 위한 그 원하는 값입니다. 0.9V죠. 서플라이 볼테이지 1.8V의 절반을 옆 드레인 쪽에 DC 전압으로 세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네가티브 피드백을 시켰고, 그래서 아이디얼 오피앰플 볼티지 디펜던트 볼티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은 아이디얼로 만들기 위해서 80dB를 했고요. 만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캐패시터 커플링을 해서 DC는 요 커먼 모드 피드백에서 게이트 저람을 잡기를 원하는 거고요. 5마이크로 세팅한 거를 밑에서 5마이크로 흐를 수 있도록 게이트 저람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겠죠? DC 피드백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캐패시터 커플링에서 입력에 사인웨이브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오피앰프의 아웃풋 임피던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입력을 10맥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 신호를 충분히 낮은 그 프리퀀시에서 이 게이트에 인가될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의미적으로는 하이 패스 필터죠. 예, 낮은 프리퀀시는 뭐 안 되니까 신호 안 들어가다가 프리퀀시 증가하면 요 폴에서 그 지점 지나면 여기는 입력 신호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낚기 잡기 위해서 여기 스탠맥으로 잡은 거예요. 예,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넣기 위한 방법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M1의 GM이죠. M1의 VGS가 변하면 신호가 인가되면 VGS 변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드레인 소스는 전류 변하는데 그거를 매개체를 그러니까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의 아웃풋 취해간 곳에 이펙티브 리지스턴스죠. 그러면 액티브 로드의 RDS와 이 M1의 RDS 패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걔를 다시 표현하면 그 우리 파워포인트에 표현한 것처럼 마이너스 GM1의 디바이드 바이 GDS1 플러스 GDS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M1의 랭스를 2마이크로 세팅해 놓고 한번 DC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예, 다 들어왔습니다. DC 해석한 걸 보면 우리 보기 위해서 스파이스 에라 로고 파일을 보면 각 트랜지스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는 요 베타 멀티플라이 트랜지스터들의 동작을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테스트 벤치 바깥에 나와 있는 걸 그 M1과 M2가 5마이크로 세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GM이 GM1이 80 마이크로 시먼스예요. 80 마이크로 시먼스 디바이드 바이 GDS1 플러스 GDS2죠. 이렇게 하면 대략 개인이 133 정도 나옵니다. 42점 something dB가 나와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AC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시노소이드를 위해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델 파라미터들은 180나노 BCM 모델을 가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C 동작선을 보고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C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랭스에 비해서 랭스가 커지면 아웃풋 저항이 커져서 게인이 커질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두 개 중에서 애매한 랭스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랭스를 1마이크로부터 3마이크로 변화시키는데 1마이크로씩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마이크로 한번 해석하고요. 2마이크로 해석하고요. 3마이크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죠. 네, 시뮬레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윈도우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윈도우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조절해서 이쪽에 이제 출력을 찍어보죠. 출력을 찍어보고 Y쪽에 페이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파라스틱 캐패시터하고 아웃풋 임피던스 때문에 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DC 게인, 즉 캐패시터가 오픈돼 있을 때 게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프리퀀시 게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랭스가 1마이크일 때가 40 dB 조금 넘네요. 즉 다시 말하면 40dB는 100배죠. 100배보다 조금 넘습니다. 네, 그 랭스가 2마이크일 때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133점 썸씽이에요. 그래서 42점 썸씽 dB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랭스가 3마이크로 때그 게인이 가장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 프리퀀시 게인을 AC 특성을 통해서 AC 해석을 통해서 살펴본 거고 이제는 AC 해석을 디세이블 시키고 타임 도메인에서 바라보는 트랜지션 리스폰스 과도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동답은요, 우리 입력에 100km니까 100km는 주기가, 한 주기의 시간이 10마이크로입니다. 그러면 30마이크로면 세주기가 들어가요. 자, 얘를 타임도메인 시뮬레이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다 들어왔는데 입력을 보여놔서 윈도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플러스를 하면 여기다 입력을 찍죠. VG가 입력이죠. VG 입력 찍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색이 랭스가 1마이크로일 때요. 랭스가 1마이크로면 VG에서 낮은 전압에서도 이 전류가 5마이크로 흐르죠.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 낮도록 이 네가티브 덱이 걸려서 게이트 전압을, DC 전압을 정합니다.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요. 그 전압이 요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 전압이 커먼 모드 전압이죠. 그때의 아웃풋 커먼 모드 전압은 여전히 우리가 세팅한 0.9V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인이 랭스가 적기 때문에 아웃풋 저항이 적죠. 그러니까 개인이 적습니다. 자, 이 똑같은 입력 4mV 제로 투 피크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인버전 됐죠. 얘가 낮은 때 맥스가 나왔잖아요. 인버전입니다. 즉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예요. 이때 개인이 가장 적고 랭스가 2마이크로일 때요 색이 2마이크로일 때입니다. 2마이크로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랭스가 위스는 가만히 있고 랭스가 2마이크로니까 V에서 좀 커져야 되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게이트의 커먼 전압이 약간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커먼 전압이 이 커먼 모드 피드백, 네가티브 피드백에서 세팅이 돼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출력의 커먼 모드 전압, DC 전압이 0.9V가 되도록 여기는 랭스에 상관없이 0.9V죠. 0.9V가 에버리지 값이 되겠습니다. 즉 DC 전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랭스를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위스는 가만히 있고 랭스를 키우니까 게이트 전압이 더 커져야 5마이크로 되죠.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게이트 전압이 여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4mm 제로 투 피크가 들어갔을 때 그때 게인은 이 빨간색이죠. 그때 게인이 가장 큽니다. 랭스가 3마이크로니까 게인이 가장 클 때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커먼 전압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네가티브 피드백, 커먼 피드백의 잡어는 0.9V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0.9V가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섀도우가 되기 때문에 이 스윙이 가장 이 스트럭처에서 가장 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의 노드가 액티브, 즉 PMOS 트랜지스터를 노드로 사용했을 때 게인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랭스에 따라서 즉 아웃풋 저항이 변하죠. 아웃풋 저항에 따라서 게인이 변하는 걸 살펴봤어요. 게인의 이제 이펙티브 정량적인 식은 요 GM만 타임스 아웃풋을 취해간 곳의 이펙티브 레지스턴스예요. 그게 로 프리퀀시 게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바이엇을 잡기 위해서 요 베타 멀티플라이어인데 베타 멀티플라이어 그다음에 커런 미러 그다음에 밴드갭 레퍼런스를 묶어서 이론과 설계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시간에 걸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부하를 액티브 소자로 가졌을 때의 상태를 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커진다. 그다음에 렌스에 따라서 개인이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전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전류에 따라 조절하는 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전류를 증가시키면 요 스피드는 빨라지고 그러지만 어떻게 될까요? 예, 파워 컨섬션이 많아지죠. 그다음에 커먼 모드 피드백이라는 컨셉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이 임피던스 포인트는 반드시 커먼 모드 피드백을 걸어야 이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DC 전압, 출력 DC 전압이 플러스로 치우치든가 혹은 그라운드로 치우치게 됩니다. 반드시 하이 임피던스 포인트는 커먼 모드 피드백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fully differential to differential output인 OTA는 반드시 커먼 모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